안녕하세요. 남자TV 이준석입니다. 자, 오늘은 예비군 89명 식중독 증상이 보이는데 훈련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비군이나 군대 문제는 좀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은 군대가 무너지면 결국엔 나라가 무너지기 십상이거든요. 외부로부터 적을 보호해야 결국엔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건데 국방력이 약해지면은 우리가 일어났던 문명들이나 경제 모든 것이 무너지기 마련이죠. 왜냐면은 아무리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정권이 남침을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은 정말 타격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말을 모두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방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게 바로 내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죠. 뉴스를 보면 예비군 89명 배탈에 그냥 훈련해라. 그 다음날 그 도시락을 또 줬다고 하죠. 이 군대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89명의 대원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는데 부대 측이 유증상 대원들에게 훈련을 강행하도록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식중독 증상은 훈련 첫째 날 도시락의 특정 메뉴를 먹은 대원을 중심으로 나타났는데 다음날 훈련에서도 같은 업체의 도시락이 제공돼서 음식이 이상하다라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뭐 아무 이상이 없긴 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반찬 투정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미 도시락과 계약이 돼 있다면 도시락 업체와 계약이 돼 있다고 하면 이것을 함부로 무르기는 쉽진 않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 중간 단계 관리 간부가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여한 A씨는 첫째 날 점심 도시락 중 제육볶음 메뉴를 선택한 대원 위주로 증상이 나타났다고 전했는데요. 훈련 셋째 날까지도 복통과 설사 증세가 있어 열애를 요청했던데 그런데 지사제를 처방해 줄 테니 훈련을 모두 받으라고 해서 실탄 사격 등을 다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당일엔 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끼리 조를 편성해서 따로 훈련을 받게 했는데 다음날 훈련장에 가니 상부에서 그냥 하는 게 좋겠다고 한다라고 안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세불명의 세균성 식중독이라는 진단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앙일보 취재 결과 둘째 날에도 첫째 날과 같은 업체의 도시락이 또 다시 지급됐는데 음식을 먹고 몸이 좀 이상하다는 취지의 항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대 책임자는 마지막 날 잘 챙기지 못했다. 모두 경증 수준으로 입원 환자는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부대에서 학생 예비군들이 점심 이후 식중독 증세를 보여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고 2023년에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군대가 많이 좀 문제가 많다고 느껴지네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죠. 우리 특정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군대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면 제일수록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방력이 약해지는 것이죠. 예비군도 저렇게 하는데 어린 군인들을 어떻게 할까? 저 따위로 하는데 왜 직장까지 빠지면서 저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식중독 증세가 나타날 때는 지사제를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독성이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현역 굴리듯이 막 그렇게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저기 서초인데 도시락이 서인천에서 온다고 한다. 서인천에서 서초까지 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군대뿐만이 아니고 이제 나라에서 진행하는 어떤 계약 같은 경우에 좀 확실하게 업체랑 선정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 동네는 참 안 변한다. 바로 얼마 전에 하나 훈련받다가 사망했는데도 그대로면 이제 예비군들 점점 병사들 혹사시켜서 군 충성심 박살내고 북한 맞이할 준비 중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도시락을 상온 보관했나 보네. 당일날 만들어줘도 지금 같은 찜통 더위에 2시간만 상온 보관하면 바로 상한다. 예비군 아침 일찍 시작해서 점심시간이면 대략 보관만 4시간 할 텐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된다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거와 대조적으로 청주 여자교도소 5평에 12명 둘러 앉으니 싸움 날만 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여자교도소인 청주 여교도소는 1989년 개청 이후에 2003년
현 위치로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타나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교정 목적은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재범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라면서 2026년 교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현장 근무 여건 개선과 재료, 재활, 치료, 제4회화 중심의 교정정책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해서 죄를 저지른 여자들을 이렇게 지켜주겠다라는 뭐 중요하긴 한데 이제 남자 군인들은 예비군들은 이렇게 식중독을 걸리게 하고 여자 교도소는 교도관이 수용자를 제지하다 얼굴에 입은 상처라고 하는데 교정 공무원에게는 경찰 소방처럼 별도의 위험 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이 참 죄수들을 대우를 해주는 게 맞냐? 물론 대우를 해줘야 되죠. 대우를 해주는 건 좋은데 우선순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도 참정권이 있으니까 저렇게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왜 예비군들은 저렇게 대우를 안 해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생활실을 개선하면 좋은데 교정시설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같은 국민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 나라에 태어난 거를 뭐 원망하기보다는 이 현실을 또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덜 괴로운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비군 군대는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곳인데 좀 더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